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장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어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며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을 돕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이 손상되면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장 질환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의 대사성 질환 증가와 함께 만성 신장 질환 환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에서만 해도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는 신장은 기능이 50% 이상 손상되어도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적절한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식단 관리는 신장 건강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올바른 음식 선택은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손상된 신장세포의 회복을 돕고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주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이 두 질환이 만성 신장 질환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당뇨병은 높은 혈당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고 고혈압은 신장 내 압력을 증가시켜 사구체를 손상시킵니다. 이외에도 사구체 신염, 다낭성 신질환 같은 유전적 요인, 요로 감염이나 결석, 특정 약물의 장기 복용, 과도한 염분 섭취, 탈수, 흡연과 음주 등이 신장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식욕 부진, 수면 장애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이 진행되면 부종, 특히 발목과 발, 소변량 변화, 거품료, 혈뇨, 피부 가려움증, 근육 경련, 호흡곤란, 구역질과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고 적절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특정 영양소의 적절한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항산화 물질은 신장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비타민C, 셀레늄,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제는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신장 조직의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입니다. 특히 비타민C는 적정량 섭취 시 신장 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EPA와 DHA는 사구체 경화증의 진행을 늦추고 단백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의 점도를 낮춰 신장으로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요독물질의 흡수를 줄이고 배출을 촉진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어 간접적으로 신장을 보호합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여 요독증 물질의 생성을 줄입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대사를 조절하고 신장 결석 형성을 예방하며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인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장에서 활성화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비타민 D 활성화가 감소하여 뼈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충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군, 특히 엽산과 B12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 심혈관 합병증 위험을 줄입니다. 블루베리, 크랜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의 베리류는 신장 건강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특히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을 함유하고 있어 신장과 방광 건강에 탁월합니다. 이 성분은 박테리아가 요로 벽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딸기는 비타민C와 망간이 풍부하고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장 질환자에게 안전한 과일입니다. 베리류는
하루 1컵 약 15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것이 가장 좋지만 냉동베리도 영양가가 잘 보존되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무디, 요거트 토핑, 오트밀에 추가하거나 그대로 간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크랜베리 주스를 선택할 경우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주스를 선택하고 하루 240ml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피망 비타민 C의 보고. 붉은 피망은 비타민 C가 오렌지보다 3배 이상 많이 들어있으며 비타민 A, B6, 엽산,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낮아 신장 질환자에게 안전한 채소입니다. 리코펜과 베타카로틴 같은 카로티노이드가 항산화 작용을 하여 신장세포를 보호합니다. 붉은 피망은 생으로 먹거나 살짝 볶아서 먹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좋습니다.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올리브 오일에 볶아 파스타나 밥 요리에 곁들일 수 있습니다. 하루 중간 크기 피망 1개 약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피망을 구울 때는 껍질이 까맣게 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속씨는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K, C, 비유과 엽산이 풍부하며 칼륨과 인 함량이 낮아 신장 질환자에게 이상적인 채소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와 같은 파이토케미컬이 해독 작용을 돕고 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유익합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살짝 데쳐서 먹거나 발효시켜 사우어크라우트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우어크라우트는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양배추 수프나 롤 요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루 1에서 2컵 정도가 적당하며 다양한 색깔의 양배추 녹색, 보라색을 번갈아 먹으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알리신과 케르세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늘은 신장의 중금속 축적을 방지하고 항균 작용도 합니다. 양파의 케르세틴은 신장 조직의 섬유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하루 2에서 3쪽, 양파는 중간 크기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마늘은 알리신 함량이 가장 높지만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다진 후 10분 정도 두었다가 조리하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양파는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볶음 요리의 기본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항산화 작용을 하며 인 함량이 없어 신장 질환자에게 안전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입니다. 하루 2에서 3큰술 정도가 적당하며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 마무리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거나 조리 후 뿌려서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매 시 어두운 병에 담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고 개봉 후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송어 등의 지방이 많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단백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포화지방은 낮습니다. 비타민 D도 풍부하여 신장에서의 칼슘 대사를 돕습니다. 주 2에서 3회, 한 번에 85에서 115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이, 찜, 오븐 조리가 영양소 보존에 좋으며 튀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은 함량이 높은 대형 어류참치, 황새치 등은 제한하고 작은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선을 먹기 어려운 경우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흰자는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인 함량이 낮아 신장 질환자에게 이상적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 단백질 이용 효율이 높고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노른자에 비해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없어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 2에서 3개의 달걀,
흰자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스크램블, 오믈렛, 머랭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합니다. 달걀 흰자 파우더를 스무디나 베이킹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생달걀 흰자는 살모넬라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사과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케르세틴과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항염증 작용을 하고 칼륨 함량이 적당하여 신장 질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사과의 우루솔사는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 중간 크기 사과 한 개가 적당합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많으므로 잘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손실되므로 생과일 그대로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양한 품종의 사과를 먹으면 더 많은 종류의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콜리플라워는 비타민C, K, 엽산이 풍부하고 칼륨과 인 함량이 낮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인돌 화합물이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돕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콜리플라워는 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콜리플라워 라이스로 만들거나 구워서 스테이크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수프, 퓨레, 그라탕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합니다. 하루 1에서 2컵 정도가 적당하며 비타민C 보존을 위해 과도하게 익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이는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망간도 풍부하며 칼륨 함량이 다른 열대 과일에 비해 낮습니다. 신선한 파인애플을 하루 1컵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시럽에 절여 있어 당분이 높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멜라인은 열에 약하므로 생과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파인애플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이나 항응고제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에 해로운 음식과 피해야 할 식습관.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제한해야 할 것은 나트륨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주며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일반인은 하루 2300mg 이하, 신장 질환자는 1500에서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외식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의 과다 섭취도 문제가 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인 배출이 어려워져 혈중인 수치가 상승하고 이는 뼈 질환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가공육, 콜라 등 탄산음료, 가공치즈, 패스트푸드에는 인산염 형태의 인이 많이 들어있어 특히 해롭습니다. 천연식품의 인보다 인산염 형태의 인이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량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의 역과 부담을 증가시키고 요독물질 생성을 늘립니다. 특히 붉은 육류의 과다 섭취는 신장 질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0.6에서 0.8g의 단백질이 적당하며 식물성 단백질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유익하지만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 시금치 등 칼륨이 많은 식품은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신장 기능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도 피해야 합니다. 이는 당뇨병과 비만의 위험을 높이고 간접적으로 신장 손상을 유발합니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 과자, 흰빵, 흰쌀 등을 줄이고 통곡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과 카페인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고 혈압을 높이며 과도한 카페인은 신장 결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커피 2잔 이하, 알코올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장 질환의 진행 단계에 따라 식단 구성을 달리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 1에서 2단계에서는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나트륨을 하루 2300mg 이하로 제한하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이며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단백질은 체중 1kg당 0.8에서 1.0g 정도가 적당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중기 단계 3단계에서는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트륨을 1500-2000mg로 제한하고 단백질을 체중 1kg당 0.6에서 0.8g으로 줄입니다. 인 섭취를 하루 800에서 1000mg로 제한하며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비중을 늘리고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말기 단계 4에서 5단계에서는 매우 엄격한 식이 제한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체중 1kg당 0.6g 이하로 제한하되 투석을 시작하면 오히려 단백질 필요량이 증가합니다. 칼륨을 하루 2000에서 3000mg, 인을 800mg 이하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수분 섭취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식단 예시를 들면 초기 단계의 하루 식단은 아침에 오트밀과 베리, 점심에 구운 연어와 샐러드, 저녁에 현미밥과 닭가슴살 야채볶음, 간식으로 사과와 아몬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기 단계에서는 아침에 달걀 흰자 스크램블과 통밀빵, 점심에 콜리플라워, 수프와 구운 채소, 저녁에 소량의 생선과 쌀밥, 간식으로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신장 친화적인 요리를 만들 때는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합니다. 로즈마리, 타임, 오레가노, 바질, 파슬리 등의 신선한 허브와 마늘, 생강, 강황, 후추, 파프리카 등의 향신료는 음식에 풍미를 더하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채소를 조리할 때는 칼륨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소를 작게 자르고 충분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갔다가 헹구면 칼륨이 10에서 50% 감소합니다. 끓는 물에 데친 후 물을 버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감자,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는 이 방법이 유용합니다. 단백질 조리 시에는 구이, 찜, 오븐 조리를 선택합니다. 튀김은 피하고 기름을 사용할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소량만 사용합니다. 육류는 지방을 제거하고 생선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조리하여 오메가3 지방산을 보존합니다. 마리네이드를 활용하면 나트륨 없이도 고기를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레몬즙, 식초, 와인을 베이스로 한 마리네이드는 육류의 함량도 일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레시피를 소개하면 먼저 허브 구운 연어는 연어 필렛에 다진 마늘, 레몬즙, 딜, 파슬리를 뿌리고 180도 오븐에서 15분간 구워냅니다. 콜리플라워 라이스 볶음밥은 콜리플라워를 잘게 다져 쌀 대신 사용하고 달걀 흰자, 당근, 피망과 함께 볶아 만듭니다. 간은 소량의 저나트륨 간장과 생강으로 합니다. 지중해식 퀴노아 샐러드는 삶은 퀴노아에 오이, 토마토, 붉은 양파, 페타치즈 소량, 올리브를 넣고 레몬과 올리브 오일 드레싱으로 버무립니다. 베리 치아시드 푸딩은 아몬드 우유에 치아시드를 불리고 블루베리, 딸기를 토핑으로 올려 영양가 높은 디저트나 아침 식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무디 레시피도 유용합니다. 신장 건강 그린 스무디는 케일 한 줌, 파인애플 2분의 1컵, 오이 반 개, 생강 한 조각, 코코넛 워터 1컵을 블렌딩합니다. 항산화 베리 스무디는 믹스 베리 1컵, 달걀 흰자 파우더 1스푼, 아마씨 1큰술, 무가당 아몬드 우유 1컵을 섞어 만듭니다. 수프 요리도 신장 건강에 좋습니다. 양배추 렌틸콩 수프는 양배추, 당근, 샐러리, 소량의 렌틸콩을 저나트륨 야채 육수에 끓여 만듭니다. 닭가슴살 야채 수프는 닭가슴살을 삶은 물에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당근을 넣고 타임과 로즈마리로 향을 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신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충분한 수분은 노폐물과 독소를 희석시켜 신장의 여과 부담을 줄이고 요로 감염과 신장 결석을 예방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에서 10잔, 2에서 2.5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되지만 개인의 활동량, 기후,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 초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탈수는 신장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목이 마르기 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운동 전후, 더운 날씨, 발열이나 설사 시에는 수분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4에서 5단계나 투석 치료 중인 경우에는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지 못하면 부종, 호흡곤란, 고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의료진과 상담하여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물 이외의 음료 선택도 중요합니다. 허브차, 특히 민들레차나 녹차는 이뇨 작용과 항산화 효과가 있어 도움이 됩니다. 크랜베리 주스는 요로 감염 예방에 좋지만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과일 주스는 당분과 인산염이 많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레몬이나 라임을 물에 넣으면 시트르산이 신장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오이, 민트, 베리를 넣은 인퓨즈드 워터는 항산화 물질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게 합니다. 코코넛 워터는 천연 전해질이 풍부하지만 칼륨이 높으므로 신장 기능에 따라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함께하는 통합적 신장 관리. 식단 관리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 신장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신장으로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주 5일 하루 3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이 권장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켜 신장 손상을 악화시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필수적입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은 신체 회복과 호르몬 균형에 필요합니다. 흡연은 반드시 금해야 합니다. 흡연은 신장으로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신장암 위험을 높이며 신장 질환 진행을 가속화합니다. 금연은 신장 기능 개선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음주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높이고 탈수를 유발하며 요산 수치를 증가시켜 신장에 해롭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 자주 검사가 필요합니다. 약물 관리도 신중해야 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장기 복용은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약물과 보충제는 의료진과 상담 후 복용하고 신장 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충제와 한방요법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는 염증을 줄이고 단백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1에서 2g 정도가 적당하며 EPA와 DHA 비율을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여 요독증 물질 생성을 줄입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균이 도움이 됩니다.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작용과 에너지 생성을 도와 신장세포를 보호합니다. 비타민 D는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결핍을 보충하는 데 필요하지만 과다 복용 시 고칼슘혈증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방에서는 동충하초, 황기, 단삼 등이 신장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충하초는 신장 섬유화를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황기는 단백뇨를 감소시키고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방요법도 개인의 상태와 복용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녹차 추출물의 이지시즈는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가 있지만 과다 섭취 시 간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신장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흡수율이 낮아 후추의 피페린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적입니다. 신장 건강 회복을 위한 3개월 실천 계획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달은 기초 다지기 단계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가공식품을 신선한 식재료로 대체합니다. 매일 물 8잔 이상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주 3회 30분 걷기를 시작합니다. 식사일기를 작성하여 자신의 식습관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 달은 심화 실천 단계입니다. 신장 친화적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합니다. 운동을 주 5회로 늘리고 강도를 높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일상에 도입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합니다. 세 번째 달은 지속 가능한 습관 형성 단계입니다. 배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일상으로 정착시킵니다. 다양한 신장 친화적 레시피를 시도하고 외식 시에도 건강한 선택을 합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공유하고 정기 검진을 예약합니다. 주간 계획도 중요합니다. 주말에 일주일 식단을 계획하고 장보기를 합니다. 건강한 간식을 미리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서 외식을 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주 1회는 새로운 신장 친화적 레시피를 시도합니다. 외식이 불가피한 경우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레스토랑에서는 구이, 찜, 삶은 요리를 선택하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을 요청하고 빵은 버터 없이 먹습니다. 음식이 너무 짜면 뜨거운 물에 헹궈서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식당에서는 된장찌개보다는 맑은 국을 선택하고 김치는 물에 헹궈 먹습니다. 나물 반찬을 많이 먹되 젓갈이나 장아찌는 피합니다. 구운 생선이나 닭고기를 선택하고 쌈장 대신 상추쌈만 먹습니다. 일식당에서는 초밥보다 사시미를 선택하고 간장은 최소한만 사용합니다. 튀김 대신 구이를 선택하고 미소국은 나트륨이 높으므로 피합니다. 중식당에서는 볶음밥보다 흰밥을 선택하고 짜장면보다는 짬뽕 국물 없이 면만 먹습니다. 탕수육보다는 양장피나 깐풍기를 선택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그릴 치킨 샌드위치를 선택하고 치즈와 베이컨은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감자튀김 대신 샐러드를 선택하고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아이스티를 마십니다. 계절에 따라 신장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봄에는 미세먼지가 많아 염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항산화 식품을 많이 섭취합니다. 딸기, 아스파라거스 같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여름에는 탈수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땀으로 인한 수분과 전해질 손실을 보충하되 스포츠 음료보다는 코코넛 워터나 수제 전해질 음료를 만들어 마십니다. 수박, 오이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에 특별히 신경 씁니다. 가을에는 면역력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버섯, 고구마, 단호박 같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되 칼륨 함량에 주의합니다. 일교차가 크므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고 감기 예방을 위해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합니다. 겨울에는 혈압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추운 날씨로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되 카페인은 제한하고 비타민 D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연어, 달걀 노른자를 적절히 섭취합니다. 실내 운동으로 활동량을 유지합니다. 신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죽은 신장을 살린다는 표현이 다소 과장되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신장 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개별화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장 질환자에게 똑같은 식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신장 기능, 동반 질환, 복용 약물, 영양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신장 친화적 식품들을 일상에 포함시키되 극단적인 제한보다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 베리류, 붉은 피망, 양배추, 마늘, 올리브 오일, 생선,
달걀, 흰자, 사과, 콜리플라워, 파인애플 등은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동시에 나트륨, 인, 과도한 단백질, 가공식품을 제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면서 즐거운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단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의료진과의 상담도 필수적입니다. 신장 질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실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다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습관을 바꿔나가세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신장 건강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신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영양 공급을 받으면 손상된 기능의 일부를 회복하거나 최소한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미래의 건강한 신장을 만듭니다. 당신의 신장 건강 회복 여정을 응원합니다. 위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